네,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조건문은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conditiona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conditional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산수학을 듣고 있으면서 이 C++를 듣는다 가정하고 지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셔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산수학에서 배운 명제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컨디션인데 이 명제의 모든 조건 그리고 모든 포문, 반복문에 대한 부분들도 이 명제를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제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 명제를 이렇게 했을 때 truth table T하고 F를 부여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스테이트먼트 자체, 그 전체가 P and Q 이렇게 있으면 요 전체가 T냐 혹은 F냐 이거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 T냐 F냐를 사용해서 우리의 코드를 다르게 동작시켜 주게 하는 것이 이 조건문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요, 논리 표현식, 스위치문, 조건부 표현식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뭐 숙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숙제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따로 공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숙제에 관련된 것들은 다르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조건문의 개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간단한 프로그램의 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보통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라고 이야기하면 top to botto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죠. 이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스탠다드 네임스페이스의 cout 객체에다가 요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세마이콜론이 있어가지고 이 문장의 끝을 표현하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번 실행되는 게 1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 간단한 프로그램의 실행인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의 실행인데,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단일적으로, 그냥 단방향으로 실행되는 것들은 크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뭔가 부여해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가치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상황에 따라 다른 동작을 시키고 싶어요. 자, 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수행시킨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의 이슈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조건 분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동작을 수행해라 요거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들 조건에 만족하면 어떤 동작을 수행해라 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 그럼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게끔 만들 거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데, 자, 이산수학 기반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에 만족하면 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동작을 수행해라. 사실 요게 P이면 Q 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드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조건을 만족하면 어떤 동작을 수행해라. 자, 요거를 우리가 표현해 보면 not P or Q가 되죠. 자, 그래서 not P면 그러니까 나피하고 or Q이죠. 그래서 P가 true이면 무조건 Q가 true여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하면 P가 T이면 Q가 무조건 true를 이어야 한다. 이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산수학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C++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이걸 살펴보면 P가 F인 경우, false인 경우 그러면은 요 앞부분이 T가 되죠. 그러면 Q 부분은 우리가 그 이산수학에서 공부했을 때는 이 Q 부분은 T이던 F이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P가 그 F이면 요 표시한 요 부분이 T가 되죠. 그러면 뒷부분은 상관없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자체를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계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앞에 조건이 true가 돼서 그리고 5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뒷부분은 볼 필요도 없이 true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아예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본다면 이 조건분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P이면 Q라는 요 스테이트먼트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P라는 조건이 부합되면 P라는 조건이 true면 그래서 P라는 조건이 true가 되면 Q라는 조건을 실행을 해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모든 스테이트먼트를 표현하는 거 C++든 자바든 파이썬이든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든지 간에 결국은 이산수학의 논리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돼요. 자, 그래서 P가 true냐? true다. Q가 실행돼요. Q가 실행되면 그러면 그게 이제 Q가 true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P면 Q 이면 R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P가 true다. 그러면은 요게 true가 돼야 되고 이게 true가 될 때 Q가 true면 R이 true가 돼야 된다. 이런 그 명제의 체인 리액션처럼 연결시켜가지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것이 조건문 안에 또 조건문을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부합되어 있으니까 if문 안에 또 if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if문 안에 또 if문을 쓸 수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이 뒷받침이 안 되면 if문 안에 if문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단일 if문만 중첩 if문이 아니라 단일 if문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에 있는 예제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생각하는 게 이거는 고등학생 수준인데 너무 쉬운데 여러분들이 그 교양에서 C 프로그래밍 이미 어느 정도 듣고 왔을 테니까 혹은 파이썬 수업을 하면서 듣고 왔을 테니까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돼?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갈 겁니다. 반복문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입력된 숫자가 짝수이다. 입력된 숫자는 홀수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입력된 숫자가 짝수다. 입력된 숫자는 홀수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 분기문을 사용을 합니다. 조건 분기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식을 평가하는데 이 평가는 우리 그 이렇게 봅시다. evaluation 평가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 evaluation 어떤 식 표현식 expression이라고 이 표현식은 expression입니다. 이 expression을 evaluation을 하면 t true 혹은 false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표현할 때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산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predicate logic, 수로 논리를 사용해서 수로 논리에 따른 동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수로 논리라는 것 자체가 x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게 수로 논리죠. 그래서 x의 값이 결정되어야지만 이 x가 0보다 크다. 이거죠. 요 수식의 true, false 값이 결정된다라는 거잖아요. 프로포지션 로직은 바로 그 즉시 true, false를 정의할 수 있는 거지만 수로 논리는 요 값이 할당돼야지. 자, 이 값이 할당된다. 이산수학 수업하는 거 같네. 자, 프리 베리어블 내 값이 결정되어야지만 true, false 값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로 논리의 이 명제를 우리 P라고 정의하고 P이면 Q이다. 이렇게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관계 표현식, 일치 표현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표현한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크다. X가 Y가 X보다 크다. Y가 X보다 크거나 같다. X가 Y보다 크다.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일치 표현식 같다, 같지 않다. 이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합순서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선순위와 결합순서들 요거는 복잡한 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다양하게 뭐 우선순위를 부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괄호를 사용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세요. 그러니까 코드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게 짤까? 요거 사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게 짜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거 자체도 그 연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안 쪽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끔 할까? 이런 것도 연구 분야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해야지만 이제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잘 내가 내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것들은 항상 괄호를 사용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조건문을 주는데, 이런 복잡한 조건문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항상 개발의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발의 트렌드는 항상 돌고 돌아요. 돌고 도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전에 초창기 시대 프로그래밍이 있어서 초창기 시대는 그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가 이제 하드웨어에 들어가죠. 이 하드웨어에 들어가고 이 코드 자체도 하드웨어의 용량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코드를 컴팩트하게 짤까? 그래서 이 코드의 길이를 줄여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 있는 그 수식들. 그래서 한 줄에 모든 조건들을 다 써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 자체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하드웨어의 성능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짜지 않더라도 이제 코드가 우리가 주어진 하드에다가 우리 코드를 올려놓는 게 어려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짤 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대로 편하게 이렇게 막 쓰게 됐어요. 예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if문 할 때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 쓰는 것도 이렇게 쓰느냐 아니면 이렇게 쓰느냐, 이것도 되게 이슈가 많았거든. 예전에는 다 이렇게 쓰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컴팩트하게 짤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드웨어가 좋고 또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그리고 크기도 커지면서 요거보다 좀 더 사람들이 유지보수하기 편하게끔 하자, 이렇게 트렌드가 왔고요. 자, 이렇게 되다가 얼마 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 하드웨어가 인베디드 쪽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컴팩트하게 짜는 거 자체가 또 중요하게끔 됐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보게 되면은 저는 스트럭처럴 프로그래밍 랭귀지 스킴을 가지고 있는데, 파이썬을 보게 되면
파이썬의 예를 들면 파이썬은 이 컬리 브레이시스를 안 쓰죠. 컬리 브레이시스 안 쓰고 이게 띄어쓰기로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들여쓰기죠. 들여쓰기로 코드를 구분을 하는데, 이 들여쓰기가 잘 맞아 떨어져 있으면은 구조적으로 코드가 눈에 잘 들어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를 사용해서 이걸 하는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되게 힘들죠. 왜 힘드냐? 이것도 번외의 얘기인데, 파이썬에서 들여쓰기를 탭으로 하느냐, 스페이스로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게 탭과 스페이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같은 크기라고 보여가지고 들여쓰기 제대로 됐다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컴퓨터가 처리하기에는 들여쓰기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리를 못하게끔 되는데, 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편하게끔 하자. 그 철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부동소수점 값 더블 혹은 플로트라는 요거는 결과가 부정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사실상은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동소수점 값에 대한 그 조건식, 잠깐만요, 예, 쓰겠습니다. 건식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x가 y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x-y가 0보다 크다, 혹은 x하고 y가 같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x-y가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런 형태로 아주 자그마한 값보다 더 적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리를 할 때 요거보다 더 차이가 더 적으면 같은 걸로 치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을 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결과가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의 사람이 공학 설계 입문을 들으면서 그거 했었잖아요. 공학 윤리 수업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이제 그 시스템이 그 방사선 치료기가 그거를 막 쏘는 거예요. 평소보다 더 많은 방사선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되느냐? 이런 코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방사선 쬐는 거 자체 그 양을 예를 들면은 인티저 형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더블 형태로 해서 3.5초만 쬐게끔 하자. 그러면은 3.5초만 쬐자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3.5라는 거 자체가 기준 값을 저장해 놓는 변수가 있을 거고, 현재 내 시간에 대한 변수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3.5가 요게 x고 요게 y라고 하면, x가 y냐 그러면 스톱, 이런 식의 코드인 거예요. 근데 x하고 y가 이렇게 했는데 안 맞아, 부동소수점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한 의미는 맞는데 컴퓨터의 한계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죽어요. 로켓이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면 코드 한 줄인데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빨리빨리 넘어갈 건데, 단방향 조건분기 if문의 조건 보고 이게 true면 요 안에 문장을 시행하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컴파운드 정자로 써야 되겠어요. 자,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이 컬리 브레이시스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한 문장이에요. 자, 정확하게는 한 문장 취급을 해줍니다. 요게 핵심. 자, 요 한 문장을 이 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은 단방향 조건분기도 그렇고 뒷부분에 조금 나올 얘기인데, 이 한 문장 취급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효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문장이다. 즉 무슨 말이냐? if문은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많이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if문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한 문장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if문 이렇게 있고 여러 문장을 수행하는 if문 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이 책들을 이렇게 보면 있는데,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모든 if문이든 포문이든 y문이든 등등등, 요거는 다 한 종류만 있습니다. 한 종류만 있어요. 그 다음에 if 여기 조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장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컬리 브레이시스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요 컬리 브레이시스로 묶여 있는 이 블럭 있죠? 요 블럭을 한 문장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한 종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한 문장 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여기 안에 인티저 a 뭐 이런 식으로 변수들이 선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스테이트먼트를 빠져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인티저 a라는 변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요 블록 자체를 한 문장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한 문장 안에서 중간 계산 결과를 표현하려고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했더라도 그게 외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단방향 조건분기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 시간이 있는 급여 계산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방향 조건분기 if else 이렇게 있어서 조건 표현식에 따라서 true냐 false냐 해서 true면은 문장 1번을 수행하고 false면 문장 2번을 수행한다 해서 여러분들 그림 보면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첩 양방향 조건분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첩은 if문 안에 또 if문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중 조건분기 if, else 이렇게 해서 중첩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f, else if 이렇게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첩한 형태와 간단한 형태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쓴 것도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상 의미가 달라요. 같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자, if else의 if,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자, if 의 문장 이렇게 있고요. else 이렇게 해서 문장이죠. 자, 그러면 요 개념은 지금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if문의 조건을 보고 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수직선 나누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요 간단한 형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간단한 형태는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직선에 대해서
자기 조건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왼쪽에 있는 중첩판 형태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거를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구간을 나누지는 않죠. 왜냐면 여기에서 if하고 else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 빠져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코드를 다르게 줄 수 있거든. if하고 else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른 문장을 또 추가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드하고는 좀 달라집니다. 왜냐면 여기에다가 뭔가 그러니까 if하고 else 한 다음에 요만큼 if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코드를 넣으면 이걸 봐봐. if하고 그 다음에 문장이 있고요. else 있고 이렇게 여기 if else 이렇게 있잖아요. else 있다고 치고 여기도 문장이 있으면 그러면 오른쪽에서 문장을 어디다가 요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파트를 어느 쪽에다가 넣어야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냥 if else 구조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이게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코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다른 의미. 그래서 내가 코드를 어떻게 쓸 거냐, 내가 의도한 바가 무엇이냐, 그냥 조건분기, 반복문 뭐 이런 형태로 쪼개가지고 if문에는 단일 if문, 중첩 if문, 양방향 분기문 뭐 이런 게 있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코드를 쓰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할 때 중요한 거, 사람들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거. 자, 일치 연산자가 아니라 할당 연산자를 사용하는 경우들. 이거 프로그래밍 초보자들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if에 어떤 변수가 있어서 10이면 어떤 동작을 수행해라. 이걸 해주고 싶은데 잘못하는 경우 if에는 10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코드의 시멘틱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 이죠. A에 10을 어사인하면 자, 이게 식이라고 했잖아요. 식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컴퓨터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에 안에 있는 것을 true 혹은 false로 대응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평가를 해서 true냐 false냐 이렇게 대응시킬 건데 A는 10 이렇게 하면은 이 식을 그 평가를 해야 되네. 어떻게 하느냐? assign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할당 연산자가 있으면 무조건 끄라고 했죠. 아무 생각 없이 할당 연산자가 딱 보이면 끄면 돼요. 그래서 왼쪽은 공간, 오른쪽은 값이에요. 그래서 값을 요 공간에다 집어넣어. 값을 지우면 A에다가 10이 들어간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제 A만 남는 셈입니다. 그러면은 요 A를 어떻게 하나요? 또 TF로 변환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노력하면 값을 가져와. 그러면은 10으로 변환이 돼요. 10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true네 하고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true, false냐 이렇게 해서 우리 C++에서 이 true하고 false를 구분해 주는 거는 false는 0, 그 다음에 true는 0이 아닌 값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요거 하면은 그냥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컴파일 그냥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중괄호를 생략한 경우 요것도 많이 실수하는 건데 요거는 뭐 A는 10이고 그 다음에 A에다가 11, A에다가 12 이런 식의 코드를 써가지고 진행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블럭이 되면 이게 한 문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 코드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A는 12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A가 10일 경우에 12
그래서 이게 보정되는 게 우리 코드를 생각해 보면 P이면 Q이다 였잖아. 그러면은 P가 true이면 Q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얘를 놓고 보면은 12의 값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얘가 12이면 A의 값이 12이면 이전에 A의 값이 10이었어 가 돼요. 요게 지금 우리가 원래 의도한 바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괄호를 생략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if a는 10, 그 다음에 a는 11, a는 12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12는 중간에 어떤 값이든지 상관없이 a가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는 a는 12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는 a의 값이 이전에 a의 값이 10일 경우에만 10인 경우에만 a가 12인 거고 얘는 a가 이전 거랑 상관없이 12인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케이스 이게 1번이랑 그 다음에 이게 2번이라고 한다면 1번의 경우 이산수학 기반으로 논리식을 표현하면 P이면 Q이다 인 거고 2번 식은 그냥 Q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의미가 다르죠. 프로그래밍 할 때 이게 다른 겁니다. 자, 불필요한 세미콜론을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요. if a는 0, 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 세미콜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뭐 12,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 있죠. if문 다음에, 자, 우리 문법을 생각해보죠. 이 문법은, if문 다음에는 문장이 와야 된다. 한 문장이죠. 이렇게 와야 된다. 인 거야. 근데, 세마이콜론은 어떻게 되죠? 이 세마이콜론도 문장의 끝을 표현하죠. 세마이콜론은 문장의 끝을 표현한다 했어요. 요 가운데 있는 요 파트는 뭐냐? 우리는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no op이라고 합니다. no operation 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코드는 그냥 실행이 되고요. 무조건 a는 12가 됩니다. a의 값이랑 상관없이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해야 돼. 무슨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요렇게 표시한 파트가 if문 a는 0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무조건 세마이콜론 하나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의미가 없는 코드인 거잖아요. no operation이니까. 그러면 이런 코드는 그냥 컴파일 에러 이렇게 나게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좀 더 효율적이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표시한 부분 있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왜 이게 되느냐? 우리가 하드웨어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드웨어를 보게 되면 정기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개의 장비가 병렬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뭔가 동작이 되는데 이 하드웨어에서의 동작을 우리가 관리를 할 때 무엇이 있냐면 센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럽트 시그널들이 이렇게 오는데 동시에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한 루프를 돌 때마다 시그널들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시그널이 있고 어떤 때는 시그널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병렬적으로 여러 개 동시 실행되다 보면은 싱크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잘 맞다가 싱크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나 다른 가전제품들 이렇게 쓰다가 켜놓고 오랫동안 쓰다가 갑자기 동작을 안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껐다 키잖아요. 껐다 키면 싱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구현하는 이슈들이 하드웨어 컨트롤하는 분인데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싱크를 맞출 수 있게 노 오퍼레이션 코드 요 세마이콜론들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코드지만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한 루프에서 이 오퍼레이션 한 번 실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싱크가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묘하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드웨어가 항상 정확하게 동작한다 혹은 그 하드웨어가 항상 정확하다 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논리 표현식 P 연산자 하나 이상이 불리언 타입 불형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불자료형을 가지는 true 혹은 false 값으로 평가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not, and, or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had 이렇게 써가지고 exclusive or를 표현을 합니다. 자, 논리 표현식 true, false 그래서 not을 하면 not, and, or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not은 뱅이고 and는 이렇게 하고요. or는 이렇게 반대 논리 연산으로 하게 되면은 요거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써줍니다. 두 개.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위에 거는 논리 연산자고요. 그다음에 밑에 것은 비트와이즈 논리 연산자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논리 연산자는 불리언 타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니다. 잘못했다. 거꾸로 얘기했다. 요것도 다 거꾸로 했네. 하나만 있는 게 비트와이즈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는 불리언 타입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 불리언 타입을 연산 대상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는 인티저 혹은 캐릭터와 같은 타입을 씁니다. 그래서 이 비트와이즈 연산자는 이제 어떤 거냐 0, 1, 0, 0 이렇게 있고 0, 0, 0, 0에 대해서 and 이렇게 해주면 두 개가 전부 다 1일 때만 1인 거죠. 그래서 비트와이즈로 평가를 해서 0, 0, 0,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 1, 0, 0, 0, 0, 0, 0 그래서 5로 평가를 해주면 0, 1, 0,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인티저나 캐릭터에 대해서 각 자리별로 AND 연산자, OR 연산자로 평가를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논리 연산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대상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대상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대상들을 어떻게 하면 불리언 타입으로 변화시킬까로 노력을 하고 그 불리언 타입에 대한 그 AND 연산, OR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거 요거는 자리별로 비트와이즈니까 자리별로 AND 연산, OR 연산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조건문에서 사용을 합니다. 조건문에서 사용해서 대상자에서 한 비트에 대해서 AND 연산, OR 연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재밌는 거는 뭐 맨날 재밌대. 자, 여기에서 보면 비트와이즈 연산이랑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을 언제 쓰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그거죠. 이런 기능이 있어요. 논리 연산자는 이렇고 비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은 이런 거예요.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비트와이즈 연산은 언제 쓰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는 언제 쓰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이거는 언제 쓰느냐? 논리 연산자는
if문, 조건문, 반복문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 비트와이즈 연산자도 조건을 확인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얘는 조금 달라요. 좀 다른데 얘는 어떤 거를 하냐면 그 매직 넘버라는 개념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센서가 종류가 4개가 있다 이렇게 해보죠. 이 센서 종류의 4개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센서 종류 4개니까 센서별로 그 인티저 베리어블 4개를 만들어서 if, else 쭉쭉쭉 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코드를 어떻게 하면 컴팩트하게 작성할까 이렇게 고민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었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얘를 인티저 베리어블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인티저 뭐 예를 들면 센서 이렇게 놓고 이 센서의 첫 번째 비트가 센서 1번, 두 번째 비트가 센서 2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센서 1번이 지금 들어왔나요? 그거는 그러면은 0x 01 이렇게 해주고요. and sensor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안에 블록에 들어온 거는 센서 1번이 true일 때만 들어와요. 멋있죠? 만약에 센서 1번이랑 센서 3번이 동시에 켜진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에 0x11 한 다음에 AND 딱 하면 비트와이즈 그 AND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센서의 값이 첫 번째 자리, 세 번째가 아니네. 미안해요. 첫 번째 센서, 두 번째 센서 동시에 들어온 경우. 이렇게 해주면 0x11 이렇게 해주면 요 센서의 값이 11인 경우에 있어서 여기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센서가 인티저니까 인티저는 2의 32승이잖아요. 2의 32승계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른 말로 32개의 센서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32개의 센서의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요 AND 오퍼레이션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고 비트와이즈 AND 그 다음에 조건문에서 사용하려고 로지컬 오퍼레이션을 정의를 한 겁니다. 논리 표현식의 사용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복잡한 조건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거의 한 20년 넘게 프로그래밍을 한 경험자로서 얘기를 해주면 요 5 있죠. 5로 한 거는 내가 지금까지 프로그램 작성했던 것 중에서 한 5% 정도만 이 오퍼레이션 쓰고 거의 95%는 다 AND 연산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AND에 대한 것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5어는 이거나 이거잖아.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접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A이거나 B이거나가 아니라 A와 B가 동시에 됐을 때는 어떤 동작을 수행해라.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참고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AND와 OO 연산자의 단락평가 이렇게 있는데 AND 연산자의 왼쪽 P 연산자가 false이면 뒤에 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false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요 단락평가라는 것 자체도 내가
표현식을 평가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 평가를 하는 시점에서 하나라도 false를 만나면 그 end로 다 묶여 있고 하나라도 false를 만나면 뒤에는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O 연산자에 대한 것도 똑같은 거죠. 하나라도 true가 되면 나머지는 그 조건이랑 상관없이 true가 되니까 이렇게 쭉 보다가 true네? 그럼 그만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합 방향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그러니까 end 이렇게 묶여 있으면 우선순위가 같은 식이 중첩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평가할 거냐? 걔네 우선순위가 같은 애들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평가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정의했잖아. 그러니까 단락평가에 대한 것도 요거예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정의한 거 있었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이산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산수학에서 논리를 하는데 그게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가 사실 요 프로그래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진행이 되고 비단 이 C, C++ 뿐만 아니라 컴퓨터 공학에 있는 모든 전공 수업이 다 이거 기반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스위치문 특정한 값을 기반으로 조건을 분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네. 조건문의 구조 이렇게 있는데 표현식이 있고 케이스 해서 이렇게 넘어가요. 폭포물처럼 물이 떨어지는 형태의 스위치 조건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라고 있는 거고 실제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는 전공자니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if, else if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if else문을 배우고 스위치문을 배울까? 그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왜 파이썬에는 스위치문이 없을까? 파이썬에는 스위치문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1번 if문, else if문 하고 스위치문이 있는데 if else 문으로 충분히 표현 가능한데 왜 스위치 케이스 문을 배울까? 이게 첫 번째 질문. 2번 파이썬은 스위치 케이스 문이 왜 없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질문으로 첫 번째 질문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if, else, if 문으로 되어 있는 거랑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했는 거랑 두 개를 성능 비교를 하면 누가 더 빠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부터 이야기해주면 스위치문이 if, else, if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자, 그런 다음에 if, else하고 스위치문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스위치문은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 들으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막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투문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있는 강의들이나 책에 이렇게 보면 항상 뭐 이렇게 나와요. 고투문은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공부 예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맨날 재밌대죠. 스위치문이 고투문이에요. 뭐냐? 요 표현식을 바탕으로 해서 요 표현식 그리고 요 표현식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티저만 올 수 있어요. 인티저만 올 수 있고 뭐 스트링이나 다른 오브젝트가 올 수 없습니다.
인티저만 올 수 있고요. 요 인티저 그리고 요 스위치 케이스의 값 1번, 2번, 3번, 4번 있죠? 요게 다 인티저로, 그러니까 다른 인티저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착각할 수 있죠. 정수 값으로 돼야 돼요. 여기는 정수 값으로만 와야 돼요. 그래서 캐릭터 값을 집어넣으면 걔를 정수형으로 정수 값으로 변환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캐릭터 값은 정수 값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동작이 됩니다. 더블 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으로 정수 값으로 변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스위치 케이스 문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if else 문에는 쓸 수 있죠. 그래서 얘의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 스위치 케이스 문의 표현식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정수 값으로 변환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요. 이 정수 값으로 변환됐다. 이 정수 값이 이 코드의 레이블, 고투문에서 정의하고 있는 레이블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점프를 뛰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점프를 하는 겁니다. 자, if문 else if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는 각각의 값을 evaluation 해야 돼요. 조건을 evaluation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려면 항상 조건이 true냐 false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 표현식은 어떠냐, 여기에서 주어진 값 있죠? 그 위치로 바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게 없죠. else if는 if, else if, else if, else if로 묶어주면 각 if문, else if문의 조건들을 t냐 f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evaluation 하면서 넘어가는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주소값으로 바로 점프를 해버리니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스위치 케이스문 왜 파이썬에서는 없느냐? 파이썬은 인터프리트 랭귀지죠. 그러니까 어디로 점프할지 몰라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문이 점프를 하니까 점프를 해요. 다음 실행될 코드의 위치로 점프를 합니다. 근데 점프를 한다는 말 자체는 점프만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케이스, 어떤 캐릭터를 하나 받아서 그 캐릭터가 0부터 9까지 숫자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라고 하면은 코딩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 있을 테지만 이런 식의 코드가 가능해집니다. 스위치 ch 이렇게 주고 케이스 0 땡땡 케이스 1 땡땡 점점점 케이스 9 땡땡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cout 넘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동작하느냐, ch 값의 캐릭터 값이 0이다 여기로 점프 뛰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다 레이블이잖아요. 쭈루룩 실행해서 넘버, 여기 캐릭터 값이 9다 아스키 코드 값이 9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로 점프 뛰어요. 그 다음에 실행. 이렇게 프로그램이 됩니다. 중간에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브레이크문을 쓰지 않으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냥 쭈루룩 실행이 돼요. 왜냐, 이 차이점은 앞에서는 분기문이었지, 분기문은 두 개가 서로 다른 패스를 탄다는 건데 이 스위치문은 분기가 사실상은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거고, 그냥 그거를 분기문 형태로 만들어주고 싶은 게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 실행하고 멈춰, 빠져나와, 더 이상 실행하지 마가 이렇게 브레이크 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흐름 있죠. 프로그램
컨트롤 플로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어 흐름이라고 하죠. 이제 실행 흐름을 멈추고 싶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문을 씁니다. 브레이크 문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스위치 케이스 문에 브레이크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요 브레이크 명령은 사실상 for문 Y문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파이썬에서도 나오죠. 어떤 일련의 연속적인 그 프로그램의 흐름을 반복해서 동작하는 그 흐름을 멈추고 싶다 할 때 브레이크를 쓰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을 멈추고 빠져나와서 그 다음 수행될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는데 스위치 케이스문의 경우에서는 분기인데 브레이크를 쓰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순차적으로 코드가 실행되는데 그 흐름을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위치 케이스문은 분기문이 아닌 겁니다. 디폴트 분기는 모든 케이스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정 문장을 수행하기 위해서 디폴트로 갑니다. 분기와 결합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네, 그냥 여러분들 코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가 결합되는 부분 여기 앞에서 설명한 게 있는 거죠. 사실 분기 결합이라고 뭐 거창하게 했는데 실제로는 분기가 아니고 다음 실행될 위치로 점프 뛰는 거라 레이블로 설정한 레이블로 점프 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결합되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조건부 표현식 터너리 오퍼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이유는 여러분들 이 간단하게 표현한 이유를 이야기하면 이 간단한 거는 말대로 여기 첫 번째 잘 안 쓴다. 두 번째 쓰면 성능이 좋아져요. 이 문을 쓰면 이 스테이트먼트를 쓰잖아요. 조건부 표현식을 쓰잖아요. 그러면 성능이 좋아져. 생각해보면 왜 좋아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좋아지냐면 얘를 하면 봐봐요. if문, else문 이렇게 하면 if 조건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은 얘를 처리를 하려면 이 전체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만 다음에 올 데이터를 준비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요 스테이트먼트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요 조건 확인하고 다음에 점프 위치를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 로우 레벨 하드웨어에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처리할 수 있는 고유 명령어 셋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이 더 좋아지는데 요즘은 성능이 똑같습니다. 요거랑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코드 최적화를 하는데 그 두 개가 같은 코드를 만들어줘. 그래서 옛날에는 컴파일러를 만든 사람들이 좀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거를 특별히 써가지고 특정 하드웨어에서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요런 작업들을 했는데 요즘은 컴파일러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1번으로 하나, 2번으로 하나 똑같아요. 그럼 왜 1번 코드를 이렇게 하느냐? 옛날에 있었던 코드들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요게 그냥 잔재로 남아있는 거고요. 요거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몰라도 프로그램 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조건이고 요 첫 번째가 그 조건이 true일 때 이 스테이트먼트를 수행해라. false일 때 다음 스테이트먼트를 수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숙제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숙제는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별도로 제가 숙제에 대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